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레버리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배율 뭐 125배 이런 식으로 해서 125배로 하면은 이득도 엄청 많이 보지만 올랐을 때 내리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 투자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지금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그 레버리지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10% 올랐다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매출액 10%가 영업이익 20%를 부르는 이유, 왜 확대가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20%가 되는지, 뻥튀기가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또 나왔네.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온다니까. 요거 브레턴 우즈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그때 설명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자, 이 어떤 물건, A라는 물건을 생산하고 싶은데 그걸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 아니, 설비가 있어요. 설비가 1,000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드는 100원이 들어. 100원이 듭니다. 이거 하나당.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순서를 바꿔서 1,000원은 시설 비용, 설비 비용으로 놔두고 하나당 100원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를 한 개 생산한다고 해봐. 그럼 총 비용은 1,100원이 되죠. 두 개 생산하면 1,200원이지. 한 개, 1,000, 두 개, 1,200. 세 개면 1,300원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한 개당 생산 얼마야? 1,100원이죠. 얘는 한 개당 생산 비용 얼마야? 600원이잖아. 얘는 뭐 400 얼마 되겠죠? 400 얼마 이렇게 되겠죠. 즉, 이 한 개당 가격. 글씨가 좀 이상하네. 개당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위 생산 원가라는 게 단위당, 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저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규모의 경제라는 게. 그래서 많이 생산할수록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 설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 소규모일 때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져. 왜? 원가는 계속 내려가거든. 그렇죠. 어차피 사람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물건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니까 계속 대량 생산을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짜리인데 20개를 생산한다고 해봐. 그러면 20개에 3,000원인 거잖아. 그러면 개당 가격 150원이야. 점점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영업이익이 원래도 증가를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이 영업 고정비가 애초에 시설에 관련된 얘기죠. 시설, 설비에 관련된 얘기죠. 어떤 느낌이 좀 괜찮나요? 그래서 설비가 있으면 확실히 이런 식으로 증가폭이 확 커진다는 거지. 근데 반대는 어때요? 내가 지금 이 1,000원 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1,000원이라고 하면 약간 안 하더라도 수 있는데 1,000만 원이라 해볼게, 이걸. 1억이라 할까 그냥? 이거 지우고 1억짜리 설비를 샀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가동해가지고 이 A라는 물건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 1억 원을 일단 채워야지 그때가 본전일 거 아니야. 본전은 1억 원이야. 이걸 우리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와 그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 와야지 일단 본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다음 생산되는 것부터 이익을 조금씩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해봐. 이 말은 뭐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지. 그럼 1억 가지고 원래는 이제 100만 개 생산한다고 했었는데, 이 A를 만약에 100개만 생산한다고 해봐.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때요? 이 유지 비용 계속 들어. 이 설비는, 이 설비는 왜 설비라 쓸까요? 설비 유지 비용 계속 들어. 근데 매출은 떨어졌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가지고 설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근데 떨어진 것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 영업 고정비, 이 기반 비용 계속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영업이익의 감소폭보다는 더 커진다는 얘기야. 얘가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영업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매출액이 늘어날 때는 어차피 그 설비를 가지고 해놓으면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가, 단위 생산 원가가 내려가면서 생산하면 할수록 이익이 훨씬 커지는데,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안 팔린다고 했을 때 그 설비를 그냥 놔두는 거죠. 놀고 있는 거지, 설비가. 그러면 감소폭이 훨씬 커지겠죠.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그 유지 비용도 계속 나가야 되고. 근데 벌어들이는 건 없어. 즉 손해를 더 많이 본다 이거. 결국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증가하면, 영업고정이 증가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그럼 우리가 지금 혹시 착각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0% 증가라고 안 하고 증감이라 그랬잖아. 가가 아니고 감. 즉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나 똑같다고. 10% 내리면 20% 같이 내리는 거야. 지금 두 배잖아요. 이 레버리지가 2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손해 볼 때도 있고 즉 아까 얘기했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이게 그거네. 그럼 우리 지금 이거 답 찾은 거 아니에요? 아까 갔던 거? 어. 지렛대의 역할이라는 게 이거잖아. 지렛대라는 게 우리 적은 힘을 가지고도 멀리 가는 그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많은 힘. 그러니까 10%밖에 이익을 안 봤는데 그게 20%가 되는 거. 또는 10%밖에 손해를 안 봤는데 20%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거. 그거를 지렛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확대된다는 거. 그게 어떤 걸 알려주냐면은 뭘 시사하냐면 사업 전망과 관련 지어 평가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사실 엄청 써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이 리스크긴 한데 내 전망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레버리지가 높은 게 좋겠죠. 내가 1만큼 투자해도 2를 얻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 전망이 안 좋아. 이 기업이 별로야.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전망이 흐리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 저기 보면. 흐린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내가 1만큼 손해본 거를 실제로 가보니까 2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1만큼만 봐도 됐던 걸. 즉, 그때는 레버리지가 높을 때 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건 진짜 그 코인에서 레버리지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주식을 하는 10대, 20대는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둘째는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 영업 고정비 관련 얘기죠.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자산으로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거는 비용 구조도 변화시키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아까 얘기했던 거 변화시킨다 했었지. 그러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영업이익의 변동성에 따라서 영업위험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즉 이러한 결정에서는 얘네 둘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게 첫째나 둘째나 사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같은 얘기야. 근데 그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죠. 첫째는 이제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영업 이익과 영업 위험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얘기라는 게 정말 같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같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문이 벌써 끝났네요. 8분밖에 안 걸려. 아, 아까 한 번 끊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7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 문제까지 풀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이게 진짜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데 이거 지금 전체 지문을 놓고 한 거라서 1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업의 시설 투자는 영업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지금 그 영업 고정비 관련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영업이 늘어나는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된 비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아까 맨 위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 안 할 뻔했네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재무비랑 그 앞에 지금 나왔던 게 영업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업비랑 재무비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문단 보면은 영업비만 분류하고 있다. 재무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포인트는 영업비고 재무비는 그냥 끌어왔다는 얘기지. 그 말은 내가 그때 얘기했던 20수능 그 베이지주의랑 전통적 인식론자 그 칼럼에서 나온 내용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건 얘인데 이건 그냥 끌어온 거일 뿐이라는 거죠. 3월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 맞추는지 이 구조는
거의 매번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끌어왔다는 의미, 소재를 끌어온 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뜨릴 뻔했네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거 지금 하고 있었죠. 한 번 더 얘기했네요.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거 방금 얘기를 한 거고 비유동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아까 이거 한 문장 안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었으면 잘 풀었을 텐데 뭐냐면 용이하게 현금화 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죠. 즉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이유는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전망과 관련해서 공헌이익. 그래서 이거는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레버리지 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레버리지 도가 사업 전망이 좋으면은 레버리지 높은 게 좋고 사업 전망이 안 좋으면 낮은 게 낫겠죠. 높은 거보다. 높은 경우에 손해를 두 배, 세 배로 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생산 규모 확대, 매출액 증가함에 따라 영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결국 그 영업 고정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영업 고정비가 설비 가지고 규모의 경제,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때는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근데 손해 볼 때는 이 생산 규모 확대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 시설 이런 거 들여놨을 때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매출액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 레버리지, 뻥튀기. 그래서 우리가 배율 얘기했던 거, 코인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정답을 특정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억의 의미. 이 지렛대 얘기였는데 지렛대 역할이 뭐였어? 그걸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만든다 그랬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건 뭐야? 이거지 뭐.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 확대. 그냥 완전 그대로 나온 거죠. 사실은 이거 제대로만 읽었으면 아마 틀린 학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은근 좀 어려운 파트 원래 평가에서 낸다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10% 변동할 때 20% 변동하는 뭐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2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고 문제는 또 너무 쉬웠어. 정답 찾기는. 자, 위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어떤 기업이 있는데 A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개당 10,000원에 100만 개. 그리고 변동비는 개당 9,000원. 올해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비생산 방식 했더니만 여기서는 영업비는 이제 7,000원으로 해서 개당 감소는 하는데 다만 이제 영업 고정비 시설이나 설비를 가져올 건가 봐요. 그래서 20억 원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예측 상황에서 지금 두 생산 방식이 판매량이 변화했을 때 판매량이라는 게 결국 뭐야? 판매량은 바로 매출액에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변화했을 때를 그거를 가정한 표래. 그래서 보니까 A 생산 방식에서는 원래는 100이고 판매량이 100만 개니까 매출량 100억 원. 영업 변동비는 90억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대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일단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똑같네. 영업이익 어차피 이거 다 빼줘야 되는데, 100 빼기 90. 어차피 억 원이니까 억 고려 안 하고 그냥 숫자로 빼도 되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둘 다 빼는 거야. 즉, 10이야. 그리고 그거분에 매출액에서 영업 변동비만 뺀다. 왜? 고정비는 공원이익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만 빼주면 이것도 10이죠. 아, 얘는 그럼 레버리지 1이네. 레버리지도가 1이에요. 그치? A 생산 방식의 레버리지도가 1이야. 그 다음에 B 생산하는 거 어때요? 자, 매출액에서 다 빼. 70, 90, 70, 20 해서 90 빼니까 10분의. 근데 공원이익은 기반 비용, 영업 고정비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얘만 빼. 그럼 100에서 70 빼면 30이죠. 3이야. 아, 그러면 A는 레버리지도가 1이고 B는 레버리지도가 3이야. 그죠? 그 상태인 거예요. 가서 보자, 그러면. 땡땡 기업은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군. 기대할 수 없겠지, 그냥 1이니까. 이거 가지고 뭘 기대하기.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뻥튀기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레버리지도가 1이니까 효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거 맞을 거고, 이 기업이 비생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겠고.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거 사실 찍을 수 있었다. 이걸 조금만 이해했어도.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정답, 그러니까 정답일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니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뭐야? 매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럼 매출액이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우리는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즉 레버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출액이 그대로인 걸 낼까? 이상하잖아, 그죠?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보면 어때?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상태를 보자 이거잖아. 0일 때, 0일 때. 그럼 어때요? 영업이익은 다 빼는 거야, 다. 즉, 100에서 90 빼고 0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70 빼고 20 빼는 거야. 그럼 100에서 90 빼나, 100에서 70 빼고 20 빼나, 둘 다 10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겠죠. 똑같을 거 아니야. 공식에 넣어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비를 뺀다. 어차피 얘네 둘 다 영업비인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거고 답은 되게 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봤어야 됐죠. 비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판매량이 10% 증가하면 30% 레버리지 3이라고 했으니까 영업이익은 30% 증가하겠고 맞는 거고 부정적으로 예측하면 어때? B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10%만 손해봐도 30% 손해본다는 얘기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A 방식을 그냥 유지하면 되겠죠. 3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그래서 유지하는 게 유리할 거야. A상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비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으로 구성되겠군. 이게 뭐야?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건 영업 변동비잖아요. 그러니까 A 생산 방식의 경우에는 이거 붙여야 되는데 붙이고 A 생산 방식에서는 영업 변동비만 있냐고. 그렇네요. 영업비는 영업 고정비가 없고 영업 변동비만 있으니까 영업 변동비로만 구성되겠군.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5번도 올바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얘기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13번 문제 풀어봤는데 13번 문제는 볼륨만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 볼륨이 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문제는 되게 또 쉬웠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경제지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